네, 반갑습니다. 5월 10일 화요일 장중시장입니다. 자, 시장 일단 투매가 나왔습니다. 투매로 시작을 했고요. 보통 투매가 나오고 나면 오전 동안에 큰 낙폭을 보이다가 바로 회복세를 보이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수급은 일단 관망세, 그 다음에 지수가 많이 하락했었던 시점에서도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매수세를 보였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아침에 집어던진 물량들이 거의 대부분 개인들 물량일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신용에 대한 부분들, 즉 반대 매매가 좀 나와서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그냥 바로 손절하는 종목들도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개인들 물량이었다라는 것을 참고해 본다라면, 괜찮은 그런, 어떤 시장 포지션을 좀 만들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락 출발 이후에 시장이 점점점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많이 내려가 있죠. 지금 2600포인트 아래쪽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게 변동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낙폭이 크다면 반등도 크게 나온다는 거, 이게 시장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오후에 잘 활용을 해줄 수 있다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여전히 종목들은 변동성 많이 보이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대응들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 아래쪽 꼬리를 좀 달아줬는데 아직은 좀 부족하죠. 꼬리를 달고서 아예 위로 올라가 버려야 됩니다. 지금 2553포인트까지 아침에 한 코스피가 2.2%까지 밀렸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3% 넘게 밀렸었죠. 근데 코스닥이 회복이 조금 더 빠르네요. 네, 코스닥은 마이너스 3.4%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지금 여기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주가 떨어진 모습이 한 방에 그냥 손절 매도를 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왔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저가를 새로 썼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겠고요. 그동안 계속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종목들의 어떤 그냥 일방적인 던짐이죠. 네, 일방적인 매도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다는 것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소형주들의 움직임들이 조금 더 더디다는 것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쪽에서 변동성이 좀 커졌다는 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중소형주들이 많이 빠지게 되면 또 중소형주들이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변동성이 좀 작아요. 이번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시장이 많이 빠지더라도 0. 몇 프로, 그냥 1% 이 정도밖에 안 빠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버티는 어떤 포지션들은 유지가 되고 있지만 중소형들은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3%, 4%, 많게는 6, 7%까지 변동성을 보이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회복할 때도 걔네들은 더 빨리 가죠. 대형주들은 좀 천천히 가고요. 그런 모습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종합지수나 코스닥이나 지금 일단은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점이 아침에 좀 잡혔습니다. 저점이 이번 잡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우상향을 통해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를 예측하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양봉 나와주면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5, 0.4 요 정도까지만 올라가면은 아주 좋은 포인트고요. 더 많이 올라가도 좋습니다. 2600포인트 회복해도 아주 좋은 패턴이라 좀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한번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계속적으로 올라가줄 수 있다라면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꼬리가 길면 길수록, 투매 이후에 꼬리가 길면 길수록 시장은 성공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들 물량이 일단 많이 나왔다는 걸 우리가 참고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통에 보시면은요. 자, 아침 시점에서 이제 금융투자가 순매수 많이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도 순매수, 연기금도 순매수였어요. 그래서 이게 아침에 9시 한 40분 정도까지 이제 진행이 됐었던 수급 동향이고요. 지금은 이제 또 반대로 꺾이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많이 떨어진 종목들을 밑에서 받아먹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또 위쪽에 있는 종목 같이 때려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지수가 좀 티나게 올라가면 매도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갈까 말까 이런 어떤 느낌들을 계속 줘야 되기 때문에 저런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밑에서 살 거는 사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때릴 건 또 계속해서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포지션도 보시면 돼요. 오늘 휴림 로봇 이런 것도 보시면 계속 떨어지고 있죠. 네, 쭉 밀리는 모습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계속 때리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대주산업 이런 것들도 시간에서 상한가 나와가지고 강하게 상승했었던 모습이 있었지만 그대로 다 밀리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위에 쪽에서 때리는 그런 형태들, 즉 테마주들이 돌고 돌면서 계속 때리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 물량을 또 위에서 받아먹는 개인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매매는 절대 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일단 많이 축 처진 종목들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손절매도 치는 종목들을 밑에서 받아먹었다는 게 얘네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이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특히 코스닥 쪽에서 지금 순매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장은 이런 상황이라면 위쪽에 있는 종목은 계속 떨어지면서 내려올 수 있겠지만은 바닥에 있는 종목군들은 지지점을 만들면서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게 부담을 가질 만한 내용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시총 상위 종목도 한번 볼게요. 지금 뭐 말씀드린 대로 대형주 쪽 움직임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좀 나쁘다고 생각되는 것들 뭐 LG화학,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카카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떨어지죠. 네, 물론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만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형태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뭐 근데 뭐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많아봤자 1, 2%대, 더 많으면 한 3%대까지 가는데 그냥 뭐 1, 2%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 정도 변동이라면은 그냥 아무 때나 나올 수 있는 변동이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실제적으로 시장에 관여하는 부분들은 뭐 하방적으로 좀 잡혀있긴 하겠습니다만 수급이 크게 이탈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대형주들이 시장을 크게 떨어뜨릴 만한 이슈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 변동성이 좀 있어요.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LNF 뭐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천보 이런 종목들도 이거는 많이 떨어졌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됐는데 워낙 추세가 안 좋죠. 그 다음에 뭐 위메이드 뭐 이런 거는 계속 떨어질 거고요. 6만원대까지 내려왔네요. 그 다음에 펄 어비스, 카카오 게임즈 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다 별로 안 좋은 상태죠. 다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이지만 위쪽에서 뚫고 내려가는 거 아주 때려버리는 거 있죠. 그런 종목들은 변동폭이 조금 큰 축에 속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래도 양호한 편이다라고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단지 오늘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는 종목들은 뭐냐면 이제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 중소형주 쪽에서 변동성이 좀 크게 잡히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잡히는 것은 아침에 많이 떨어졌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위쪽에서 올라가는 그런 오후 시점에서 반등이 세게 나오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일단 종목들 오전에는 홀딩 전략 유지하시고요. 반등 강도에 따라서 매수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만 오늘 매수를 들어가지 않고 내일 들어가셔도 상관없겠죠. 왜냐면 오늘 만약에 위쪽까지 2600포인트까지 올라서서 양봉으로 마무리된다. 그러면 오후 늦지막히 매수를 들어가시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오늘이 저점이지 아닐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내일 만약에 또 빠질 수 있잖아요. 또 빠지게 되면은 네, 오늘 매수한 게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점을 잡은 것 같다 하더라도요. 반등 나오는 거 그다음에 연속적인 부분까지 확인한 다음에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양봉 전환됐다 그러면 내일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렇게 음봉으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내일이나 모레까지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만기일 지나고 나서 대응하시는 것도 훨씬 유리하니까 그렇게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주 후반부 들어서면은 이제 물가지표 발표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 지수도 반등을 좀 해줄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아주 무서운 날이었죠. 나스닥이 지금 추가적으로 4%대나 더 떨어진 모습이었기 때문에 여기도 완벽하게 지금 거의 죽어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여기 2019년, 2020년도부터 여기서부터 벌어들인 돈을 지금 이 사이에 다 까먹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수익을 통해서 계속 올렸던 종목 그런 또 수익률을 이제 다 잊어버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계속 사가지고 있었으면 계속 홀딩이면 일단 수익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쭉 치고 올라가는 동안에 샀다 팔았다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계좌가 줄어드는 형태 그리고 내려가는 종목의 계속적인 물타기 이런 것들이 이런 손실률을 좀 더 키우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팬데믹 이후에 돈을 벌었던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그 돈 거의 대부분 다 잃었다라는 얘기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만 계셔도 되는 거. 왜냐면은 그냥 가만히 좀 수익이 많이 나온 것들 정도로 팔아먹는 그런 정도의 투자를 하셨다라면 이게 우리는 작년 이제 2020년도 네 여름부터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아직도 계좌는 수익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리고 수익이 많이 난 거 위주로만 잘라먹고 그 다음에 뭐 무리하게 떨어지는 거 더 사지 않고 이렇게 가시면 충분히 계좌는 유지가 됩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7, 8월달 시작하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피곤한 상황이겠습니다만 요것도 조만간 이제 반등을 좀 세게 만들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확 떨어졌다가 확 올라가주게 된다면 오히려 더 건강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매매 동향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1시 자료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삼성 SDI, JYP, 삼성전자 매수가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네이버, LG전자, 신한지주,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좀 들어가 있고요. 근데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도 약간 애매한 것들, 그런 것들 이제 매도가 좀 나가고 있는데, 보통 시총 상위 종목들보다도 조금 가벼운 위주에 있는 거, 네, 그런 쪽으로 이제 매도가 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 규모가 크지 않아요. 물론 매수도 크지 않지만, 매도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아직 오전장에서는 그렇게 시장을 위협할 만한 그런 재료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쪽 한번 볼게요. 외국인들도 비슷한 모습일 겁니다. 지금 LG화학, JYP 엔터,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SDI 등등등 이런 것도 팔아먹고 있는데, 이게 시총 상위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종목들이죠. 그 다음에 기아, S오일, 네이버, 삼성전자 매수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시총 상위 종목이 조금 더 가까운, 네, LG에너솔루션도 매수하고 있어서 조금 더 가까운 종목들 매수하고 있고요. 매수의 수량보다는 매도의 수량이 조금은 더 많습니다. 근데 시총 상위 큰 거,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에너솔루션 이쪽 매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액적인 차이를 떠나서 이 종목군들이 움직인다는 포지션들. 그래서 시장은 네, 일단은 매도가 조금 더 많더라도 일단 상방 쪽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테마주 쪽으로 보면은 더 다이나믹한 모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보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소형주 대응하실 때는 그냥 많이 올라가 있으면 안 산다, 그 생각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대응하시면 되겠고, 시장이 반등이 나가는 시점을 일단 기다리셔야 됩니다. 물론 오후에 다시 밀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는 매수를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일단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시점에 반등이 나갈 수 있는지 그 여부를 가지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월급 종목들 보면은요, 비추르테크 많이 올라왔어요. 이거 아침에 샀으면 대박인데 아침에 제가 안 산다고 그랬죠. 마이너스 8%대까지 떨어졌을 때 샀으면 이거는 완전 대박이었겠네요. 그죠? 네. 근데 저는 이거 다 놓쳤네요. 왜냐면 저는 13시에 매수를 해드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깝다. 이거를 아침에 일찍 사버릴걸.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제가 약간 네, 속임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정직하게 해야 되니까요. 네, 13시에 가격이 어찌됐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일전자도 떨어졌다 올라온. 오늘 아침에 대체주 좋았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월급 종목 말씀드린 것들 대체주 보게 되시면 오늘 아침에 좀 까고 들어갔을 때 그냥 용감하게 들어가는 거죠. 아우, 많이 떨어져서 못 살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얘랑 월급 종목이니까 집어넣자. 그렇게 하셨으면 오늘 반등해서 좋은 결과를 보셨겠죠. 그리고 시장이 만약에 반등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들을 잘 노려서 이용하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자, 어쨌든 네, 시장이 일단 올라서 주기만 하면 네, 이제는 좀 더 가벼워졌을 것 같아요. 이제 개인들 물량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부족하겠죠. 그렇지만 네, 이렇게 한 번 정도 털어내주고 나면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털어주고 나면 다음에 반등이 나갈 때 그냥 무섭기 때문에 반등해서 팔아버리는 그런 물량들도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신용이 꾸준하게 줄어든다거나 외국인이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게 된다면 시장이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넉넉하게 네, 시장 상황을 살펴보시고 네, 느긋하게 좀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반등을 기다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이따가 13시 30분에 무료 방송 진행됩니다. 그래서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또 무료 방송 오셔서 저와 같이 오후장을 또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따가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